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공모주 땄답을 열기가 다소 식은 수급이 약간은 죽은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2월 초에 상장을 하게 되는 이닉스와 스튜디오 3익 그리고 스펙 2개의 성과에 따라서 2월의 분위기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 가벼운 것들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수급이 살아있는 것 같긴 한데 까봐야 알겠죠. 자, 우선 폭탄 돌리기의 끝에 와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2월의 공모주들은 특별히 좀 잘 선별을 하고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2월에 일정이 등록되어 있는 공모주들 오늘은 간단히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종목은 6개, 스펙은 5개 해서 총 11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E8와 코셈, K웨더, APR의 청약 일정이 또 겹치고요. 그리고 BNK, 유진, SK, 유안타 스펙의 청약 일정이 겹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NR 시스템과 오상헬스케어도 같은 날에 청약이 진행될 예정인 거죠. 이게 설날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일정이 시작되다 보니까 이번에도 일정 겹침이 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 또는 적당한 작은 배분이 필요하겠다라는 것부터 확인을 하시고 일정부터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반 종목부터 해서 하나씩 맛보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E8, 디지털 트윈 플랫폼 기업입니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에 동일하게 구현을 해놓고서 현실의 문제점을 예측하고 해결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회사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입자 방식의 시뮬레이션 기술을 통해 디지털 트윈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해요. 이 입자 방식은 기존의 격자 방식의 시뮬레이션보다 유동 해석에 유리하고 해석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건물을 배치할 수 있도록 바람길을 시뮬레이션을 한다거나 또 집중 호우가 발생했을 때 강수의 흐름을 예상을 해서 취약점을 발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식기세척기나 세탁기, 에어컨 같이 물과 기체를 쓰는 가전제품의 설계나 혈관 질환에 대한 임상, 그리고 화학 반응 실험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동 해석에 유리하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런 흐름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하기에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근데 실적은 엉망진창입니다. 매출 규모 자체도 엄청나게 작은데다가 적자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표에 기재해 놓진 않았지만 완전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자본 잠식이란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은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적자가 계속되면서 결손금이 쌓이고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자본금을 깎아먹고 결국에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낮아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자본 총계가 아예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되면 그걸 완전 자본 잠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회사의 자금 수혈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무 상태가 너무나 불안전하고 존속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기술 특례 상장을 추진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추정 손익 계산서를 제시했는데 파두 사태가 떠오를 만큼 약간 공격적으로 잡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23년에 매출 35억 원에 영업 손실 52억 원에서 올해는 매출 164억 원에 영업이익 38억 원이 가능할 거다. 25년에는 영업이익 140억 원을 또 추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네요. 자, 그럼 공모 구조 보시죠. 신주모집 100%로 진행되고 공모가 밴드는 14,500원에서 18,500원, 공모 규모는 약 164억 원에서 209억 원 정도가 되고요. 시가총액은 약 1,372억 원에서 1,751억 원, 아주 가벼운 급은 아닙니다. 게다가 유통 가능 물량이 43.91%로 매우 많고요. 또 금액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상단 기준 약 769억 원,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사이즈인 거죠.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공모 구조로 커버되지 않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에 3개월 환매 청구권이 붙어 있어요. 이 환매 청구권으로 투자 매력을 좀 높여보려는 전략이긴 하겠지만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때는 4종목의 일정이 겹쳐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례를 투입을 할 때 우선순위에서는 밀릴 확률이 아무래도 클 것 같아요. 네, 그래도 1월 29일 어제 기준 장외에서는 가격이 24,200원에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남은 기간 동안에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청약일 전까지 더 체크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코셈인데요. 1월에서 2월로 넘어온 종목입니다. 주사 전자현미경 전문 기업이래요. 기초과학 분야를 다루는 회사인 거죠. 전자현미경은 일반적인 광학현미경 대비해서 고배율 관찰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원자현미경과 비교했을 때 속도가 빠르고 관찰 영역이 넓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항공우주, 헬스케어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이 되고요. 그중에서 주사 전자현미경은 전자현미경의 일종인데 전자빔을 사용한다고 해요. 네, 회사는 사업 초기에는 연구용 장비 쪽의 전자현미경 분야에 집중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산업용, 특히 2차 전지 쪽으로 영역을 확장했더라고요. 네, 실적을 보시면 이게 기술 개발에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산업임을 감안했을 때에는 그래도 흑자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건 긍정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이번에 기술성 평가 A등급을 받고 소부장 기술 특례로 상장을 추진했더라고요. 아무튼 아직 실적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회사는 아니긴 하고요. 근데 코셈은 가볍습니다. 유통 물량은 35.89%로 낮지 않은데 금액으로 계산을 했을 때 상단 기준 278억 원, 200억 원대고 시가총액은 793억 원, 부담 없는 사이즈잖아요. 그래서 이닉스와 스튜디오 사믹, 이 가벼운 두 종목이 상장일에 잘 가준다고 하면 여전히 가벼운 메리트는 좀 먹힐 것 같습니다. 네, 코셈은 2025년에 추정순위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출을 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비교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K웨더. 얘도 마찬가지예요. 1월에서 일정이 이동한 케이스죠. 일정이 넘어온. 그리고 사명에서 느껴지듯이 날씨와 관련된 기업입니다. 국내 최대 민간 기상 기업으로 기상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4,000개의 회원사에 고객 맞춤형 날씨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림의 제품들은 실내외 공기 측정기인데요.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공기질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서 공기 측정기를 통해 공기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기질을 관리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회사도 실적이 불안정해요. 올해 3분기 기준 매출은 100억 원, 영업 손실 21억 원을 기록했거든요. 지난해 대비해서 광고 선전비가 크게 늘면서 적자로 전환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매출까지도 함께 꺾였기 때문에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근데 K웨더도 마찬가지. 보이는 단점을 공모 구조로 좀 가리는 전략, 가볍습니다. 유통 물량이 36.69%로 많은 것이 부담이긴 한데 금액으로는 상단 기준 212억 원, 시가총액은 상단 기준 576억 원, 확실히 좀 작거든요. 소형이거든요. 네, 그리고 공모가는 현재 적자 기업이라서 25년 추정순위 기준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밸류에이션 비교는 의미가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구두구.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종목. 네 번째는 대망의 APR입니다. 이 회사는 에이프릴 스킨으로 시작을 했어요. 다들 한 번쯤 들어보신 화장품 브랜드일 거고요. 천연 재료를 내세운 자연주의 화장품을 추구합니다. 어쨌든 화장품에서 에이프릴 스킨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이후에 조금 다양한 분야에 도전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보시면 뷰티 디바이스인 AGR, 그리고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인 메디큐브, 패션 브랜드 널디, 건강기능식품 글램디 바이오 등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어발식 확장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브랜드를 갖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높이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김희선 씨의 홈 뷰티 디바이스로 유명한 AGR, 요게 대박이 나면서 회사도 퀀텀 점프에 성공을 합니다. 이게 2021년에 출시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적을 보면 2022년에 21년 대비해서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어요. 근데 23년 3분기에 또 최대 실적을 다시 한번 경신했고요. 이번에 4분기 실적까지 포함을 하면 매출이 약 5천억 원, 영업이익은 1,000억 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기업들 대비해서 실적까지 굉장히 탄탄하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제품에 대한 반응이, 이 뷰티 디바이스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뷰티, 내 피부를 관리하는 시대에 추가 성장이 충분히 기대되는 기업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APR은 올해 코스피 1호 상장이 되겠고요. 또 시가총액이 1조가 넘는 대역급 종목입니다. 게다가 공모가 밴드 상단이 20만 원으로 주당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얘가 더블만 가준다고 해도 주당 20만 원을 벌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균등에서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하더라도 매우 많은 청약자가 달려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유통 물량이나 사이즈가 큰 편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번에 시장에서 잘 소화되느냐, 잘 올라주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대역급 공모주 등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회사 측이 제시한 피어 그룹들과 밸류에이션 비교도 한번 해봤어요. 상단 기준 19.80배면 비교 기업 대비해서는 무난한 수준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중에 병원에 미용 목적의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회사로는 클래시스와 하이로닉이 있거든요. APR은 개인용 홈 디바이스라는 게 좀 다르긴 하지만 디바이스 쪽 매출 비중이 높고 현재 AGR의 브랜드 가치가 크기 때문에 이들과 좀 비교가 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APR의 상단 기준의 PER도 그다지 높지 않다. 그래서 여러모로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요. 1월 29일 어제자 기준 장외에서 38만 6천 원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상단인 20만 원보다 약 93% 정도 높은 수준. 그래서 아무튼 APR이 2월의 포인트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KNR 시스템. 국내 유일의 유압 로봇 전문 회사입니다. 오랜만에 로봇 관련주가 등장을 하네요. 유압 로봇은 액체가 흐르는 압력을 동력원으로 하는 로봇을 얘기합니다. 모터를 동력으로 삼는 전동식 그런 협동 로봇보다는 힘이 훨씬 크고 열악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을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철강이나 조선, 원자력 발전소, 우주항공 요런 좀 무거운 물건들을 정밀하게 다뤄야 하는 그런 산업 분야에서 극한의 환경을 극복하며 사람을 대신해서 작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 분야에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기술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2020년에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기억하시죠? 이 회사의 또 부품을 납품한 실적을 가지고 있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기술력은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하지만 실적은 불안정하다라는 거. 회사가 로봇 말고 시험 장비 등등 다른 분야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붕괴, 그리고 자체 캐파가 부족해서 임대 공장을 운영했대요. 이런 거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어보면서 내실이 아직은 탄탄한 기업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사업을 따내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아직은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규모 수주를 따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아직은 겪고 있다. 네, 이 정도 보고요. 공모 구조를 보시면 공모 구조는 무난해요. 유통 가능 물량은 33.43%, 유통 가능 금액은 상단 기준 400억 원, 시가총액은 약 1195억 원 정도. 그래도 이 종목은 로봇이 묻었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하고요. 그리고 실적이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25년 추정순위 기준으로 공모가를 산정을 했고 그래서 현재 기준의 PER 비교는 의미는 없겠습니다. 근데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할 때 왜 매출액 기준 PSR을 지표로 해서 또 따져봤었잖아요. 그래서 KNR 시스템도 다음 영상에서는 PSR로도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회사 매출만 보더라도 22년과 23년의 차이가 너무 커서 참 밸류를 따지기 쉽지 않은 종목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오상 헬스케어입니다. 체외 진단기기 업체고요. 코로나19 진단키트로 익숙한 기업이기도 해요. 근데 이 회사는 생각보다 굴곡이 많았습니다. 2016년에는 상장 폐지된 아픔도 있었는데 이후에 오상그룹에 편입이 됐고 2021년에 다시 IPO를 추진했으나 상장 폐지 이력과 매출에 대한 지속 불확실성 때문에 승인을 받지 못했었거든요. 24년에 재도전에 나선 겁니다. 근데 지금도 오상 헬스케어를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코로나19 진단시약으로 대폭 성장을 한 회사고 여전히 코로나19 제품의 매출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엔데믹 이후에는 어쩔 거냐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코로나19 종료에 따른 실적 감소 우려는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거. 우선 현재 실적은 괜찮습니다.
근데 회사도 이런 우려의 시선을 당연히 인지하고 있겠죠. 그래서 PER 대신에, per 대신에 PBR을 가치 선정의 지표로 삼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단키트의 사업성을 밸류에 녹이진 않겠다. 그동안 진단키트로 축적을 해둔 자본 총계, 돈에 대해서만 평가를 받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오상헬스케어는 상단 기준의 PBR이 약 0.71배 정도로 계산이 되거든요. PBR 1배 미만이기 때문에 부담 없는 느낌을 줄 수는 있겠고요. 또 더군다나 요즘에 국내 증시의 가치를 높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PBR 낮은 기업들은 PBR을 높일 방안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저 PBR 종목들이 무척이나 주목받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네, 공모 구조를 보면 유통 물량이 또 많아요. 37.45%. 상단 기준 금액으로 약 792억 원 정도가 되고요. 시가총액은 약 2116억 원. 좋은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공모주로서 메리트 있는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밸류 측면에서 조금 더 따져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상장했던 바이오노트나 SD 바이오센서 이 친구와도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 일반 종목들을 우선 좀 간단하게 훑어봤습니다. 스펙 5개는 한꺼번에 주요 정보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BNK, 유진, SK스펙은 공모 규모가 80억 원으로 다 소형 스펙에 동일하게 속하겠고요. 유안타는 130억 원, 하나는 100억 원의 규모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보면은 이 중에서 BNK가 아무래도 계좌 수가 가장 적을 거고 또 청약 수수료도 없기 때문에 좀 메리트 있을 수 있거든요. 혹시 다른 계좌는 다 개설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 BNK가 없다면 2월 1일에 상장을 하게 되는 IBKS 제24호 스펙과 6일에 상장하는 신형 스펙 10호의 결과를 보시고 그 이후에 괜찮겠다 싶으면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증권사 계좌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BNK를 추천드리지는 않죠. 여기는 스펙 말고는 IPO를 거의 주관하지 않기 때문에. 네, 아무튼 간단히 수수료 그리고 환불까지 소요되는 시간 이런 정보들까지 체크를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스펙이 2월에도 이상 급등을 이어갈지는 우선 1일, 6일을 보고 다시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정리를 쭉 해보면요. 조건만 봤을 때 1월과는 확연히 다르게 가벼운 종목들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유통 물량도 많고 규모도 조금 있는 그런 공모주들이기 때문에 수급이 약간 꺾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겠고요. 일정의 여유가 있으면 제가 오늘보다는 조금 더 자세히 기업별로 분석 영상을 수요 예측이 나오기 전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달 워밍업 영상에서 계좌를 어떤 순서로 준비하면 좋을지 그 부분을 짚어달라고 요청하신 분이 계셔서요. 간단히 어떤 계좌를 우선순위로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20일 제한을 피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는지 어떤 순서로 개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PR이 2월의 포인트 공모주이기 때문에 기대주이기 때문에 신한증권과 하나증권을 우선순위로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둘 중에는 신한이 배정 물량이 훨씬 많긴 합니다. 그리고 2월에 3개의 종목을 주관하는 NH투자증권까지 우선순위를 꼽자면 이 정도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중에 한화, 키움, 유진은 20일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카오뱅크나 토스 같이 인터넷 은행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계해서 20일 제한 없이 개설 가능한 그런 증권사부터 한꺼번에 만드세요. 카카오뱅크가 있다면 NH, 하나, 신한, 유안타 한 번에 개설 가능합니다. 그 후에 20일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한화, 키움, 유진 이렇게 계좌를 개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BNK는 내가 지금 20일 제한에 걸려있다고 한다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이 부산은행이나 경남은행을 방문하는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비대면 방법이. 네, 그래서 참고해서 좀 본인 상황에 맞게 없는 계좌 따져보시고 계좌 개설 순서를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적용을 받는 증권사부터 만드시고 그 다음에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는 증권사 개설하시면 돼요. 아무튼 2월에도 최선을 다해서 정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주가 꺾이고 안 꺾이고 그거는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닌 거고요. 그냥 그 흐름 속에서 흐름을 타면서 그에 맞게 대응을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영상이 됐길 바라며 건강하게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세요. 안녕.